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채권자 채권 확정 신고서라는 거를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블로그에 있는 글 그대로 보셔도 되는데 또 제가 같은 내용을 제가 또 이제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또 이제 영상으로 듣거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찍어봤습니다. 이제 채권 투자 즉 한마디로 그 대부업이라든지 이 금전 대부업 그쵸? 이걸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그 개인의 생을 신청할 수 있는 예비적인 즉 잠재적인 채무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이건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지만 또 채무자의 일부분은 또 기존 채무 또는 신규로 발생시키는 채무가 월 납입이자 납부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뭐 DSR 초과가 됐을 때 뭐 이런 경우가 포함되겠죠. 네. 이렇게 아니면 또 이제 뭐 연체 이력이 많다든지 그쵸? 근데 이제 실제 그 채권 투자 업무 즉 대법을 운영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러한 그 채무자를 이제 그 만나는 경우가 많고 또 현 상황에서 이제 그 이자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이제 불투명하고 네, 어떻게 이제 원금 상환을 할 건지 물어봤을 때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제 리젝 즉 거절을 하면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또 괜찮은 것 같지만 추후에 또 부채 이 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채무자를 미리 알아내고 부결을 치는 거는 정말 어지간한 내공과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경매라든지 뭐 MPL 강의, GPL 강의 이렇게 그 부동산 투자만 하셔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채무자를 많이 만나봐야 하는 그 실무 경험이 있고 또 채무자를 뭐그 뭐 많게는 정말 수천 명까지 뭐 진짜 수십 명이 아니에요. 네, 수천 명까지도 채무자를 직접 만나고 상대해 본 사람만 이제 가능할 겁니다. 네, 물론 뭐 저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저도 수많은 채무자를 직접 만나봤으니까요. 자 이렇게 그 대부업 강의하고 대부업 창업 교육 이제 이렇게 제가 또 MPR과 GPL 강의 교육 등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사고가 발생하고 수습하기보다는 또 사고 발생 여지를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뭐 사고 발생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찌어찌 다 그 프로세스하고 절차에 따라서 다 수습이 되어져 갑니다.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사고 발생을 미리 처음부터 차단하는 게 되는 거죠. 원점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 원인을요. 자 이렇게 예비적 잠재적인 그 디폴트가 날 수 있는 채무자를 미리 발견하고 또 적절한 심사 가이드에 의해서 또 거절하는 거고 그런 걸 또 배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그 채무자가 기회회생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회생 법원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줍니다. 이제 뭐 이제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채권자로서 채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할 건데 이 채권 확정 신고서는 기회회생의 절차 중에 하나로서 채권자가 법원에 내 채권이 얼마 있습니다라고 해서 확정해서 제출하는 그 문서인 겁니다. 이제 이러한 채권 확정 신고서는 채권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또 그 확정된 채권액과 채권 확정의 그 원인, 그 사유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셀프로 못하시면은 법무사를 통해서 해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그 원리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통합 검색 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통합 검색의 명칭을 채권 확정 신고서라고 검색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채권 확정 신고서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회생 파산에 대한 채무자용 그리고 회생 파산 채권자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기 채권 확정 신고서 이걸 클릭하시는 거죠. 이제 검색이 완료되면은 이제 두 가지 확정 신고서 나오는 건데 채권자용을 보는 거죠. 저희는요. 보셔가지고 이제 회생 법원에서 받으신 그 회생자에 대한 그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그 사건 번호를 여기 해당 법원 입력하시고 사건 번호 넣으셔가지고 검색하시면은 그 내역이 나옵니다. 네, 그 사건 번호 나오는 걸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생 파산 서류 중에서 채권 확정 신고서를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채권 번호 조회 이거는 이제 눌러서 내가 몇 순위에 있는지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채권자 명 내 정보 가져오게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기입되고 뭐 주소 이런 거 넣으시고 채권액 이런 거 넣으시고 확정 원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원인을 다 기재를 해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 담보 채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고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시대가 하락했다든지 사유로 배당을 미처 못 받은 부족액에 대해서 채권액을 계산해서 이제 기입을 해줍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을 다 마저 못 받은 금액이 밀린 이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채권 확정 신고서를 통해서 제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출한 거죠.
이렇게 해서 채권 확정 신고서가 양식이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내용 보시고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싶으시면은 첨부 파일들 뭐 배당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서류들을 첨부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접수증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법률적 조치가 결코 고등사는 아니고요.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을 하셔야 되고, 채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한 채권 확보가 가능한 담보물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담보물에서도 내가 빌려준 대출이 나간 그 돈을 다 채권이 다 그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방금 이제 해당 채권이 이제 신용 채권을 바뀌어가지고 채무자에게 추심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채무자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을 초과해서 괴인회생을 했을 때에는 이제 회생 인가 목록에 저희가 이 채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 그러한 채무자들을 미리 걸러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여기 미리 인적 심사를 걸러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정확한 담보물의 가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눈여겨 보셔가지고 신경 써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그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동영상 제가 또 그 하단 댓글에 저희 그 또 GPL 투자하고 또 MPL 투자 대부업과 채권 투자를 배우는 저희 카페 주소를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항상 저희랑 언제나 오셔가지고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하시죠. 늘 당신과 저희 꿈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